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뭐 자리 보고 결혼하는 거, 또 뭐 돈 보고 결혼하는 거 다 소용없어. 그러면 이건희 회장 딸도 결혼 자기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니까. 투표를 하는데 꼭 방탄, 괴물, 독재, 총통 독재 이런 거 찍으면서 민주주의 말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또라이라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는 방탄, 괴물, 독재하는 것 이런 세상을 우리는 꿈꾼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저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학력이라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는 얼마나 많은 공무원과 그 주변이 희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부인도 지금 법카에서 재판받고 있고, 여러분 아시죠? 유죄 판결 받은 거 아시죠? 그 아들도 여러분 온갖 욕을 한 거 아시죠? 저는 아직까지 결혼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는 거짓말 시켜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제 아내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제 아내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우리 가족도 전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 대학 나온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저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학력이라는 계급이 있습니까?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예.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요. 제가 백현동에 삽니다. 매일같이 주민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예. 여러분 이재명들이 북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박지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과거에는 우리 전병헌 전 의원께서 대표께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는데 이번에 김문수만은 절대 용납을 김문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재명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3동은 공산폭동입니다. 동은 공산폭동입니다. 동은 공산폭동입니다. 공산폭동이란 말이에요. 4.3폭동은 공산폭동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진압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죄합니다. 사과하고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입니다. 사회자님 하지 마세요. 완전히 영령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고 하세요. 그냥 하세요. 후보자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자익 폭동이라고 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주 4.3 사건은 그 4.3 특별법으로 해서 그 희생자와 관련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 국가가 사과한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했습니다. 4.3폭동 자체를 4.3 폭동이 자익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자익 그 폭동.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일단 예 아니요 하신 적 있다고 예, 아니요, 하니까요. 예. 됐고요. 예. 자 4.3 유족에 대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저와 할아버지가 희생된 유가족 양성호입니다. 가족이 희생으로 인해 그동안 또 가족으로 힘들게 살아오다 이제 겨우 명예회복을 하고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 공직에 진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책을 맡아서 하실 수 있는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그건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습니다. 그 양민들 희생된 분들은 그동안 억울하고 힘든 역사를 겪으셨습니다. 그분들 그래서 부정선거는 보시고 그래서 지금요 이 5월 10일 대한민국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군정과 소련군정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이거요 지금 이런 식으로 4.3 자체가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취지에 질문 취지에 맞게 답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이 많았어요. 공산폭동이란 말이에요. 4.3 폭동은 공산폭동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진압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죄한 겁니다.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아픔이고 또 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으신 그런 민족적인 비극이고 또 건국의 비극입니다. 이 아픔을 딛고 제주가 더욱 평화의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이 아픔을 다 치료하고 치유한 위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크게 발전하는 희생의 이끌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유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드리고 또 영령 여러분들이 편히 쉬시면서 이 제주의 평화와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을 항상 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과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잠깐 나가겠습니다. 그만. 사과는 안 하시나요?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이재명 후보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헌법 8조 잘 아시죠? 예,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대답할까요? 예.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안 들어가고 그 달통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슈퍼 나왔다고 오다닥 이 국회로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했는데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다가 지켰습니다.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겁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두 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지정하시는 곳에서 토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서 해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님,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거죠?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이재명 후보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헌법 8조 잘 아시죠? 예,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대답할까요? 예.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안 들어가고 그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슈퍼 나왔다고 오다닥 이 국회로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했는데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판결이 거기 있다가 끝난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겁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라의 운명이 달렸는데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두 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지정하시는 곳에서 토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서 해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님,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거죠?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